우리가 다 자기 스스로 개인을 판매하는 시대잖아. 내가 탐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지? 나랑 꼭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드는 거에는 어떤 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를 알면 나도 그 탐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리해보니까 크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의 대의를 아는 사람. 대의?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아는 사람. 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거에 근본적인 이유, 원인, 뭐 목적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왓과 Y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스타트 위드 Y라는 책이 있어요. 사이먼 시넥의. 그 책에서 아주 작은 예시로 나왔던 사례인데 저는 그 사례가 너무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성당을 만드는 현장에서 벽돌을 쌓는 사람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십니까?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 밥 벌어먹고 살려고 이 일 하는 거지. 이 일 뭐 그렇게 할 만한 일이 못 돼.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제 B한테 물어본 거예요. B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성당을 만드는 일에는 건축가도 있지만 저처럼 이 벽돌을 잘 튼튼하게 만들어야지만 그 성당이 잘 지어질 수 있고요. 그 일에 같이 기여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힘들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답니다. 내가 탐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 돈 벌려고 내가 이거 그냥 해야 되니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과 내가 이 일이 나한테 어떤 의미이고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 일을 대할 때는 당연히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최근에 누굴 만났어요? 제가 책을 쓰기로 했잖아요. 비밀이에요. 뭘 비밀이에요? 책 공부 아니고 여러분 책나라 1년 넘게 걸린다는데요. 출판사들에서 문의가 정말 많이 왔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사업하면서 애 키우기만으로도 너무 버겁기 때문에 지금 책을 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1도 없었어요. 1도. 근데 그 출판사 대표님이 제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다른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쓰자고 했을 때 무엇을 해주겠다가 되게 많았어요. 그 무엇이라는 게 책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 돈을 조금 더 주겠다. 마케팅을 진짜 빵빵하게. 근데 지금 출판사 대표님은 좋은 대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대표님이 내 마음을 움직였을까? 그 출판사 대표님하고의 그 인연의 시작점은 우리 6일 야구 갑시다 그때 왜 그 영상 보고 김성호 부회장님하고 만났잖아요. 그 출판사 대표님이랑 같이 만난 거예요. 부회장님의 책을 쓴 대표님인 거예요? 네. 그분의 첫 책이 김성호 부회장님의 6일 야구 갑시다였대요. 그 책에 처음 한 책이 대박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본인한테 많이 오셔서 책을 같이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도 책이 별로 이 메시지가 지금 사람들한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책을 안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어. 책은 한번 나오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이 진짜 왜 쓰고 싶은지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자기는 그런 사람하고만 책을 내고 싶다. 그분의 가치관과 철학이 저한테 터치가 됐어요. 근데 이거 되게 큰 예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그거를 알면은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을 때 치트키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내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그분이.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 올 때도 있지. 근데 그렇게도 움직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진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그 의미? 맞아. 그 일의 가치와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됐을 때 진짜 안 나오는 일정을 쪼개서 내가 이걸 하고 싶다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그 사람의 대의에 참여하고 싶고 동참하게 하는 사람한테 그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느냐도 또 중요한 것 같아. 맞아. 나는 그걸 알아. 내 가치를, 내 일하는 가치를. 근데 나만 알아. 그러면 또 그걸 동참하게 하는 건 다른 이야기일 것 같거든요. 네. 잘 경청하는 사람한테 끌리고 탐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알아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얘기하기 바빠 죽겠거든. 너무 아니에요? 칠레? 왜 들어주는 게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려면 들어야 알아. 저희 직원으로 합류하신 분이 탐나가지고 데리고 오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했던 분인데 탐이 났다는 결정적인 행동이 뭐였냐면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시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나 듣겠다 이거구나. 보통은 저 이런 거 해봤고 이런 거 해봤고 해서 어필하기 바쁘지. 맞아. 저- 너무 중요한 지점이야. 너무 중요한 지점이야. 그 사람이 진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잠깐 여기 세워놓고 잠깐 얘기할까요? 4차 올 때까지만. 내가 가진 고민과 그걸 내가 본인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탐난다. 탐나죠? 진짜 탐난다. 여러분, 탐난 사람이 되려면요, 내 얘기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잘 듣는 것만 해도 우리한테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몇 가지야. 탐난 사람도 되면서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뭔지까지도 알 수 있어. 일석이조 아닐까요? 저는 좀 성공한 것 같아요. 그 썸머의 이야기를 지금 그 방대한 이야기를 저희 통화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 창업개발팀도 최근에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걸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확한 니즈가 어떤 니즈를 가졌는지를 알아야 그분이 필요한 걸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 오시면 사전 인터뷰를 해라. 사전 인터뷰를 먼저 해서 그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셨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먼저 듣는 거를 먼저 하자.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이다. 나 너무 우리 채널에 너무 비밀을 내가 학원 알려드렸는데 선생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학원 선생님 많으시더라고요. 강의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네, 너무 또 진짜 핵심 알려드렸는데. 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준 사람이 탐나는 사람이다. 저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처음엔 너무 좋죠. 가면 갈수록 실망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 다 안 되거든 결국. 그러면 처음부터 되는 걸 명확하게 말해줬으면 그냥 나도 화나셨어요? 어리를 빛. 나 최근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죠? 될 거를 과정하고 열심히 했지만 안 되는 걸 어떡하냐는 거야. 어머 너무 하신다. 명확한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게 더 신뢰가 깨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기대했던 부분도 바운더리만큼이기 때문에 그게 잘 되면 결국은 신뢰가 쌓여서 그 다음 일로도 연결이 될 거거든요. 사회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다 된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뢰가 안 의식이 가잖아. 가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출판사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천천히 하니까 되게 좋지만 또 너무 오래 1년 반이 걸린다는 거예요. 책이 나오는데. 원래 이걸 조금 당길 수 없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문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빨리 내는 것보다 정말 그걸 잘 만드는 거, 웰메이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신 대표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책을 만들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겠다.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신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리하면은 대의를 하는 것, 경청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알고 그걸 잘 전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출판사 대표님하고 인터뷰하는 날이에요. 나 출판사 대표님한테도 물어봐야겠다. 뭘요? 나랑 왜 하고 싶은지? 어떤 게 탐나가지고 같이 했는지를. 저는 지금 제 책을 같이 작업을 해주고 계신 저희 출판사 대표님을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100만 유튜버 거절하셨어요. 본 적이 없었어요. 멋있다. 근데 저는 제가 만드는 게 주로 이제 자기계발서나 심리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실용서는 분명히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맞아.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용서잖아요. 근데 이게 도움이 안 되는 저자분들의 책을 제가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고, 옛날에 저희 사장님이 저희를 혼내실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책을 갖고 와. 그러면은 그때 저희 사장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런 쓰레기 같은 책을 만들 거면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게 훨씬 더 플러스다. 독자나 저자는 둘째치고 나무한테 미안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플러스다. 저희한테는 되게 본질을 찌르는 말이기는 해요. 저희 업에서는. 너무 미련하게 일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해가지고 책을 잘 만드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몸빵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시는 분들 책을 많이 내셨고 많이 만나시니까 대표님 기준에는 어떤 사람과 책을 쓰고 싶으신지. 일단은 철학이 있는 사람하고 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뛰어난 사람보다는 철학이 있어야만 제가 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치랑 사치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유한 분들이 많으셔서 정말 부유한 분들이 저는 대표님이 알고 있는 가장 애기. 가장 가난한 애기. 분이고요. 이게 이제 나한테 가치 있는 일이냐, 이게 나한테 그냥 되게 사치에 가까운 일이냐를 동물적으로 잘 아시는 거를 것 같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지난주에 결론을 내려서 어떤 점에서 그걸 느끼셨어요? 일단 쓰는 그 시간들이 전혀 다르시고 이분들은 가치 있는 시간에다 돈을 쓰지 사치하는 시간에다는 절대 돈을 안 쓰시지. 근데 이제 그 반대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돈이 많으신데 같이 있는 시간이 더 길고. 그거를 아시는 게 되게 매력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보는 게 기세. 기세 있는 분들. 네, 기세 있는 분들을 좋아해요. 근데 지금 세 가지 말씀 주신 거에 제가 하나도 부합이 안 돼요. 아닌데? 아닌데? 근데 왜 썸머는 없이 출연을 발견. 노승면 작가님은 봤거든요. 근데 그 입맛 관리에 대한 거였어요. 입맛 관리 하지 마라. 자기가 실력이 좋아지면 저절로 좋은 사람을 붙는다. 선생님 어떠세요? 아니 근데 진짜 인맥 별로 안 중요하다 였는데 지금은 또 다른 비유가 됐거든.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인맥을 막 관리하라까지는 아니지만 사람을 만나야 된다. 결국은 좋은 일은 또 사람이 가지고 오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비유로 오늘 좀 얘기해 주면 재밌겠다. 이게 나의 직장인 시절과 초창기 시절과 지금의 시절이 이 단계별로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바야흐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 막 블로그를 열심히 쓰던 시기였어요. 어떤 인플루언서 분이 나는 인플루언서가 아닌데 그냥 이제 애기 블로거 같은 느낌인데 갑자기 뭐 어떤 모임에 초대를 하신 거예요. 정식 초대가 아니라 마지막 초대받은 느낌이었어. 그래서 약간 자리에 갑자기 누가 취소를 했나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가도 편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여기를 가는 게 맞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서 누구라도 알아놓으면 뭔가 좋은 기회가 뭐 생길 수도 있고 물꼬를 터놓으면 좋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좀 뭔가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이렇게 있다가 아무튼 뭐 열심히 하고 왔죠. 근데 거기 갔다 왔다고 뭐가 이어졌을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는 이제 그때 깨달은 거는 내가 뭔가 가서 어떤 걸 연결할 수 있는 나의 전문 영역이 있거나 나의 어떤 부분이 생겨야 그것도 가야 의미가 있지. 거기도 결국은 서로서로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내가 괜히 갔다 왔네 이런 좀 찜찜함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쨌든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을 쭉 하는 동안은 뭐 누구를 만나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겠다라는 거는 당연히 기대 1도 없이 그냥 계속 열심히 짱 박혀가지고 진짜 열심히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보통 우리가 인맥을 막 관리하려고 하는 게 어떤 콩고물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 아닌가? 근데 그런 콩고물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거 하면 이 사람 또 이렇게 뭔가 연상이 됐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다고 어떠한 기회도 연결되지 않아.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우리가 이걸 안 깨달으면 계속 꺼다놓은 보릿자루처럼 계속 그런 자리에 가서 시간을 쓸 거란 말이지. 근데 그냥 몇 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내 사업이라는 거가 시작됐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거 하면 나를 떠올리는 약간의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약간의 그런 것들을 쌓아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막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 수 없을까 막 이렇게 기웃기웃 그런 거 없이 지금은 먼저 여기저기에서 떠올려서 제안을 주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최근에 데스코 강연 갔을 때도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전환을 잘하는 사람 했을 때 나를 떠올려서 연락을 주고 지금은 사실 너무 감사하지만 연락이 와도 다 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나도 똑같이 0일 때 시작했잖아요. 제로에서 원 될 때까지는 나 혼자 갈고 닦는 시간이 필요하더라. 여기저기 모임도 다니고 인맥도 만들면서 내 실력을 갖추면서 이거 두 가지를 다 하겠다. 이건 솔직히 좀 욕심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거에 신경 쓰면 이걸 잘 못하거든. 그래서 인맥을 찾아다니고 그런 모임을 가고 이런 관리할 시간에 나를 찾아오게 어떤 분야에 점을 찍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어쨌든 나를 아예 했으니까 스스로 음. 뭐 유튜브든 블로그든 인스타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그래서 나는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왜 다들 숨어 있냐고. 이때문에 요새 제가 사람들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 마케팅 전문가가 있다면 저한테 사장선물@gmail.com으로 메일을 좀 주세요. R&D 전문가 영역을 하든 뭐 영업의 전문가를 하든 찾고 있는데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력서를 받다가 내가 찾아 나서야 되겠다 하면서 인스타그램에 마케팅 막 검색도 해보거든요. 그래도 어떤 분야는 좀 자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알려야 돼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래야 나 같은 사람이 빨리 발견하지. 발견하고 싶은데 발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건데 이 반대로 한다? 인맥 관리가 의미 없을 때는 인맥 관리를 해. 실력을 늘려야 될 때는 막 누가 나 기회 안 주나? 근데 그때는 내 실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오히려 이러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다음에 나를 신여진해 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 단계에서는 또 안 해 그거를. 그러니까 반대야. 왜 안 할까요? 약간 내가 부족하다 생각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이제 나처럼 나도 사실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나 인맥 관리 안 중요해. 사람 만나는 시간이 좀 아까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시기가 되면은 또 그걸 탈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상반기에 그걸 깨달았죠. 나는 이거 탈피하고 이제는 사람을 연결을 해야 되는 시기다. 사람을 만나러 다녀야 되는 시기다. 이제는 진짜 인맥 관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는 시기다. 나랑 시너지 날 사람 찾아다녀야 되는 시기다. 딱 언제부터 딱 바뀐 거예요? 내가 혼자 올 만큼은 왔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아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있을 거. 내가 아는 거 말고 다른 영역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러한 미지 영역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어떤 분야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더 시너지 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올해 초에 뭐 이렇게 뭐 R&D적인 것도 만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채용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면 그냥 잘한다고 하면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겠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잘하는 사람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여러분 알리십시오. 어쨌든 내가 콘텐츠 크리에이터야 마케터야 우리나라 마케터분 많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뭐 하는 마케터인지 어떤 강점을 가졌는지를 열심히 알리라는 거지. PD에 빨리 알려야겠다. 내가 겨우겨우 찾았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는 작년에는 짱 박혀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거를 깨닫고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만나기 시작했어. 한 2, 3개월 됐어요. 근데 그 3개월 안에 되게 많이 성장했고 내가 전혀 가지 않았던 길들도 보게 됐고 세상이 넓어졌다 이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우리 회사 벤처기업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벤처기업 인증도. 그런 거가 뭐가 좋아도 몰랐지 뭐 그거 왜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것도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을 이제 소문내야 되는 시기더라고요. 이런 사람 없어요? 뭐 도와줄 사람 없어요? 해서 소개받고 최근에 온 새로운 직원분도 또 어떤 분한테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없어요? 막 해가지고 면접 봐서 너무 괜찮아가지고 합류하게 되고 이제 그 레벨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받고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어떤 거에 시간을 써야 되는지를 보고 그거에 시간을 잘 써서 잘 키우고 지금 저는 사람 만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가치가 있네. 만날 때마다 하나씩 배워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해야 될 시간을 써야 되는 게 달라. 여러분 단계를 잘 알고 어떤 거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지 꼭 기억해 볼 것. 그리고 마케팅 잘 하시는 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이게 꼭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20대에는 이렇게 하고 30대에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자기 실력에 따른 거죠. 전혀 상관없어. 난 35세부터 39세까지 나를 키우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6세부터 35세까지는 회사 안에서 나를 쫙 키우는 시간을 가졌고 35세부터 39세까지는 회사 밖에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쫙 키우는 시간을 가졌고 지금은 사람을 만나서 배우고 있고 그래서 나이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40대지만 나는 아직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포지셔닝을 못 잡았어. 나를 떠올리지 못해. 아니 이미 늦었어가 아니라 3, 4년 바짝 진짜 시간의 밀도를 미친 듯이 사람 안 만나고 그거에만 투자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성장돼 있거든요. 날 봐. 그렇잖아요. 내가 사업가라니 있는 사업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그래서 이제 각 단계별로 내가 어떤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조금 알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인맥 관리보다는 나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40대 고소득자들이 가진 재능,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키워드가 다 궁금해할 만한 거. 40대 고소득 그 재능?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 우리가 10대, 20대, 30대, 40대 살아오면서 이 생애 주기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10대 때는 뭐 학교 다니고 20대 때는 취업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30대 되면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해. 그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되게 비슷한 생애 주기인데 40대가 됐는데 누군가는 40대 때 고연봉을 받고 또 누군가는 먹고 살기가 여전히 퍽퍽하고 혹은 또 빚이 막 있기도 하고 어느 시점에 되돌아보니까 차이가 격차가 생기네를 체감하는 게 40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40대 때 고소득을 벌고 있지? 관찰을 좀 해봤어. 근데 우리가 돈 벌어야 돼 막 이런 채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주제가 어떻게 돈을 잘 벌었나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기준이나 또한 길들을 쌓아왔는지 선택할 때 그 사람들의 기준이 됐던 게 뭔지 그러한 태도를 조금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한 길에 중국집, 뭐 타이집, 그다음에 뭐 서양식이라고 하는 거 맞아? 여러분이라면 그다음에 양식, 뭐 에이시안 여러 가지 음식을 한 골목에 차린 사장님이 더 오래 남을까? 외길 인생처럼 한 10년 동안 짜장면만 계속 연구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연구만 하셨어요? 식당은 차리셨나요? 짜장면 외길 인생 누가 더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깊이를 만드는 재능입니다. 탐색의 시기를 거쳐서 어떤 시기에는 깊이를 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거와 관련된 사례가 있어요. 최근에 글로서울의 유정수님의 유튜브 영상에서 너무 재미있는 영상을 봤어요. 홍석천님의 예시였어요. 그 옛날에 홍석천님을 이태원의 황제라고 불렀잖아. 홍석천 거리가 있었어요. 홍석천 거리가 있었고 홍석천이 이태원의 황제였죠. 홍석천 우리 마이타이. 뭐 마이차이나 맞아 뭐 되게 많았어 뭐가 제일 잘 될 땐 19개까지 있었대요. 이태원을 내가 이제 찐뽕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태원의 골목을 홍석천 거리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나도 사실 마이타이는 여러분 갔고 사실 전 다른 마이 시리즈는 안 갔어요. 근데 내가 왜 안 갔을까 했더니 유정수님이 말했던 포인트가 딱 맞는 것 같아. 내가 태국 음식은 맛있게 먹었는데 내가 굳이 홍석천이 만든 중국식을 가야 될까? 중국 음식은 맛있을까? 그러니까 뭔가 그 분야의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먹고 싶은 건 그렇다면은 이은복 셰프가 짜장면 먹을래? 스테이크 먹을래? 스테이크도 맛있겠지. 근데 우리는 외길 인생을 그 사람이 열심히 집념 있게 디벨롭하고 고민하고 만들어 갔던 거에 대한 리스펙과 그걸 맛보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다는 거죠. 지금 홍수천님 매장이 이태원에 한 개도 안 남았대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 그러려면 많은 경험을 해봐야 돼.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깊이를 더하는 재능이라고 하고 제가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탐색하는 시기를 지나서 어떤 시점에는 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생각해보면 저도 직장 생활할 때도 탐색의 시기가 있었고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탐색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15년 동안 아모레를 다녔지만 아모레에서 15년 다니는 동안 제가 가장 오래 있었던 데는 브랜드 매니저 팀이 헤라 BM이었어요. 거기서 한 8년 넘게 있었어. 근데 처음부터 내가 그거를 딱 아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영업으로 들어갔어. 백화점 영업 전략팀. 그걸로 면접을 본 거예요? 영업직으로? 그 당시에 우리 때 들어갈 때는 현장 경험 없는 애를 BM 시키지 마라가 기조였어. 현장을 알아야 현장에 필요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서 마케팅을 신입을 안 뽑았어요. 그래서 마케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그 영업팀에 가면 영업 현장에서 이제 판매 사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장에도 한 2주 동안 파견이 가서 나 백화점에서 그래서 헤라 매장에서 2주 동안 서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와서 사고 이런 걸 보고 그 영업 전략을 짜는데 같이 들어가면서 아 영업에서는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구나를 배우게 되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영업 전략팀으로 들어갔었어. 그리고 나서 한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CRM 부서에 가게 됐어요. CRM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좀 있어 보였던 것 같은데. 고객들의 구매 주기를 관리하고 고객들의 로얄티를 올리는 팀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헤라 브랜드도 해보고 라네즈도 해보고 VAVIP 대상으로 행사도 해보고 이러면서 고객들에 대한 이해도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했어. 근데 맡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내가 여기서 끝장을 볼 건가를 했을 때는 퀘스천이 든 거죠. 처음부터 퀘스천이 들었어요? 아니면 3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퀘스천이 들었지만 그 퀘스천이 느낌표로 바뀌지 않았지. 그리고 나서 손들어서 이제 가고 싶다 해가지고 BM팀을 갔어요. 아, 드디어. 드디어 BM팀에 갔어. 정말 너무 어렵고 빡세지만 나는 그 일이 진짜 보람이 되는 거야. 내가 기획한 상품을 사람들이 쓰고 좋다고 말할 때의 보람. 상품도 만들지만 판촉도 만드란 말이에요. 우산도 만들고 막 가방도 만들고. 근데 그 가방을 지하철에서 만나면 막 내가 만든 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쿠션 막 내가 만든 거 막 이를테면 그 보람이 너무 있는 거예요. 이걸로는 좀 내가 좀 정점을 찍고 싶다. 커브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좋아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에 대한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물음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느낌표가 됐던 순간들 만났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그 느낌표가 나오기 전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거네요? 그 전까지는 계속 탐색의 시간이었잖아요. 한 5년 정도 탐색의 시간이 있었을 거고 여기에서 내가 한번 진짜 히트 상품을 만들 때까지는 이 팀에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깊이 엄청 드립다 팠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스킨케어에서 시그니아라는 라인이 있어. 마지막에 그 제일 고가의 라인을 전체 이름 바꾸고 리뉴얼하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점 다 있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일 해야겠다. 그 탐색의 시간은 썸머한테 뭘 줬고 그 깊이 디립다 파는 시간은 썸머한테 뭘 줬어요? 탐색의 시간 동안에는 안 시켰는데 내가 아이디어 내서 이거 한번 해보면 안 돼요? 하고 이제 막 의견 제시해서 했는데 성과가 잘 나온 적도 있고 안 나온 적도 있겠죠. 그래도 얘는 그래도 애가 책임감이 있네 정도였으면 이제 깊이를 더하는 시기에는 드립다 파고 나서 내가 얻은 거는 히트 상품이라는 나의 정말 커리어, 중요한 커리어가 쌓였던 시기이자 내가 어떤 식으로 일하는 거에 보람을 느낀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시기이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던 시기. 중요한 제품이 있으면 쟤한테 시켜. 중요한 제품은 얘가 해야 돼. 라는 인정을 받았던 시기가 그 깊이를 드립다 팠을 때 나타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사업의 시기로 넘어와서 사업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그 무인 카페가 될 줄 알았냐. 그 앞에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탐색과 삽질의 시간들이 있었다. 아, 이제 사업 시작하고 나서 또 5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5년이 시작됐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이 일은 내가 깊이감을 더하고 싶은 일은 아니네. 그러면 이제 사실 저는 원래 퇴사하면서 문카페에서 수익을 만들고 그때부터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이거 내 업이 될 줄 몰랐죠. 근데 사람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가르쳐달래서 가르쳐주고 분점 오픈해달라고 해서 한번 해드리고 느낌표가 생겼어요, 근데?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걸 보니까.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주제가 격차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이런 재능을 가졌다 였잖아요. 이걸 재능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과정을 잘 참지를 못해. 깊이를 아무나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결과가 눈에 나오지 않지만 좀 참고 노력해야 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시간의 레이어와 경험의 레이어와 신뢰의 레이어가 쌓이면서 눈에 보이는 걸로 나오게 되는 거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사실 조금만 더 무르익으면 잘 될 만한 일도 있는데 그 직전에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그걸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탐색의 시기를 돈이 되는 것만을 보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 10년 전부터 알고 있던 지인 아는 분은 그 당시에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 그걸 딱 차리고 다른 게 또 유행한다 그러면 또 그걸 차리고
다른 게 유행한다 그럼 또 그걸 차리고 돈이 되고 뭐 유행한다 하는 것만 창업을 그러니까 다 차리는 거예요. 고소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됐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거 하면 이 사람이라는 인지도를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네. 그것도 중요한데. 맞아.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가긴 쉽지 않지 않을까? 맞아요.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어라고 하면 저도 한 분야를 깊이 판 사람이랑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요새 그 어떠한 일을 같이 할 사람을 고려할 때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 장인 정신이라는 게 긴 시간 동안 안 했어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진심인지. 뭐 이를테면은 이 얘기 해도 되나? 최근에 출간 제의가 왔는데 여러 군데서 왔는데 감사하게도 어떤 제의의 내용은 조건을 더 좋게 해드릴게요. 선 계약금을 더 드릴게요. 뭐 그러니까 돈을 조건으로 이렇게 어필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빨리 내고 마케팅을 많이 해서 뭐 이를테면은 물론 1번, 2번 다 중요한 포인트긴 해요. 근데 제 마음이 그걸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 나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곳이 있어. 지금요? 빠밤. 빠밤. 뭐 아직 뭐 정해진 건 없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처음에 제 이야기를 여러 번 인터뷰에서 이 안에 있는 얘기까지 끄집어내서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도록 자기가 꿰어주는 일을 하고 싶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움직이는지 알겠죠? 사실 제가 요새 느끼는 어떤 거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의 기준은 얼마나 진심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랑 같이 한 사람의 일에 깊이를 더해줄 사람인지가가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깊이를 만든 사람들은 일에 대한 진심이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얼마 전에 월요일날 뭐 며칠 전에 그 어떤 매거진에 감사하게도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최근에 이제 인터뷰하신 한 브랜드들을 물어봤죠. 또 그런 거 궁금하잖아. 그래서 저를 인터뷰를 하고 있다가 제가 그분을 역으로 내가 인터뷰한 시간보다 내가 더 길게 인터뷰했어. 너무 궁금해서. 최근에 했던 브랜드들 중에 어떤 브랜드가 인상이 깊었고 잘 되는 브랜드들 혹은 그 잘 되는 브랜드의 대표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격차를 만든 사람들이죠. 고소득일 수도 있고. 뭐 고소득은 따라오는 거겠지. 백소정 브랜드를 최근에 인터뷰하셨는데 근데 그 대표님들이 두 분이 인터뷰하러 갔을 때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계셨는데 그 대표님들은 이제 주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되게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얼만큼 깊이를 더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또 재밌는 이야기는 그 기자님한테 제가 막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떤 특징이 또 있어요? 얘기해줬던 게 빨리 나는 열심히 키워서 매각하겠다. 이런 데는 질문이 한 단계만 더 들어가도 그 코어라는 게 알맹이가 별로 없는 브랜드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본인도 놀라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사업하는 얘기만이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그 깊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격차를 만들어주는가에 대한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0대의 고소득 혹은 격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을 봤더니 돈이 아닌 신뢰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 재능 테스트 해볼 수 있나요? 재능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조건을 채우려고 주 3회 따박따박 열심히 올리는 사람과 최애 제품을 일주일에 한 번 포스팅하는 사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올리면 한 건당 얼마, 올리면 한 건당 얼마, 당장에 돈이 되는 일이 맞죠. 근데 거기서 그거는 끝이라는 거야. 그건 끝이야. 근데 뒤에 거는 지금은 돈이 안 되지.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정말 그런 것만 올리네. 사실 저는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사업이 되신 분들을 여럿 보다 보니까 후자의 선택을 한 사람들을 많이 보셨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전자의 사람들도 많이 보고 후자의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후자의 사람들은 당장은 돈이 안 되지. 근데 시간이 됐을 때 브랜드가 되어 있거나 뭐 이런 식의 갑자기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가 펼쳐지는 것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후자가
훨씬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정말 아까 말했던 격차를 만드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이제 최근에 나왔던 레지나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쓰면서 본인의 피부가 좋아지는 화장품들의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올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올리다 보니까 자연 그렇게 하면서 자기 브랜드까지 된 경우인데, 근데 그때 내가 좋지 않는데 이제 올리기 시작해, 광고비를 받고. 그러면 그 돈을 받고 거기서 끝이고 샀는데 별로야 그 제품이. 그럼 요새 왜 맞아. 이런 제품 소개하지? 맞아. 뭐 돈 받고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 다 경험 있잖아요. 소비자로서 경험도 다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후자로 가게 되면 지금 당장은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것들을 보내야 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얻는 게 뭐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찐 제품만 소개하는 사람이라는 신뢰 자산이 쌓인다는 거죠. 광고주들도 정말 똑똑해서 팬의 관계가 정말 신뢰가 쌓인 튼튼한 관계냐? 이걸 가서 보고 광고를 넘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사회만의 특징이 신뢰가 쌓인 사람의 추천이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게 되는 특징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실패했던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 세포라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처참한 결과로 그만하게 됐는데, 세포라에서 팔고 있는 제품 중에 고가 제품 혹은 아예 모르는 해외 제품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해외 제품이라고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BM이셨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홍보하셨을 것 같아요? 한국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야죠. 우선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MD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제품을 선택하는 사람 본질부터 알려주시네. 우리나라에서 없는데 이를테면 정말 우리나라 고객들한테 도움이 될, 좋아할 만한 제품이 뭔지를 조사를 할 것 같고, 우선.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침투를 먼저 할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찾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써보게 해. 그래서 그 제품 도대체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짜잔! 세포라. 뭐 이런 식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컨텐츠로 세포라에 파는 상품들을 낱낱이 분석해보는 소비자랑 소통을 했다면 조금 더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러한 여정들이 결국은 고객의 신뢰를 쌓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먼저 쌓고 오픈을 했으면 조금 더 다른 결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최근에 어떤 미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직 계약이 되지 않았어. 같이 일하기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만나서 같이 일을 해보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한번 그냥 뭐 대면 미팅을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미팅을 했는데, 아직 뭐 계약한 것도 아니고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근데 스터디를 해와서 내가 어떤 것들을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오니까 이 사람은 돈을 떠나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진심과 이 일이 먼저고 신뢰가 먼저인 것 같은 그 태도? 조금 더 신뢰의 문이 빨리 열리는 거지. 그래서 회사 일로 따지면, 우리 회사 생활 하시는 친구도 많으니까 네 일이야 내 일이야가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네. 제 아레날이 아닌데요 라고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딱 벌써 느낌 오지, 지금. 느낌 알죠. 오죠. 근데 누가 더 승진의 기회가 먼저 그러니까 내 아레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되게 하는 거가 먼저인 사람이 훨씬 더 신뢰를 빨리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우리 다 같이 회사 생활 우리 오래 한 친구들 많으니까 주변에 많이 봤을 거란 말이에요. 내일 내일이 먼저인지 발라야지만 일을 시작하는 사람과, 내일이 아니고 아닌 거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빨리 되게 하려고 누군가는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움직임을 먼저 만드는 사람이 결국은 신뢰를 쌓는 사람이지 않을까. 썸머의 이 말인즉슨 그 격차나 고소득을 만드는 그 요인이 인간의 신뢰라는 거죠. 그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그쵸? 신뢰가 먼저 쌓이면 돈이 따라오는 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회사 안에서도 평가를 잘 받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결정이 되어 있다. 그 해에 가장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가질 확률이 제일 큰데, 그 중요한 일이 나한테 오게 하는 신뢰가 있냐는 거지. 회사 안에서, 조직 안에서도,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1인 사장님들 사이에서도, 매장에서 고객과 사장 관계에서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를 주는 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고소득자 분들은 처음부터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돈보다는 신뢰를 선택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일들이 처음에는 우리 말하잖아요. 30대 초반에는 차이가 조금 나지만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지만 30대 후반, 40대 초반, 40대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그 격차가 커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지 않을까. 이 재능이라고 제가 아까도 우리 중간에 얘기했지만 왜 재능이라는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그 얘기를 했어요. 복은 사람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다. 근데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복은 덕을 얼만큼 잘 짓는지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저는 요새 되게 많이 느끼는 게 예전에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40대 초반과 이제 중반을 향해 가면서 나 혼자 노력해서 절대 안 되는 일이고 중요한 시기 때마다 도와줄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그냥 짠!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누군가가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같이 해보시라고 또 다른 전문가를 연결해주고 신뢰와 깊이를 더했더니 점점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연결해줘서 그 격차가 지금은 요만큼인 것 같지만 더 생길 수 있겠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신뢰와 깊이를 쌓을수록 쌓는 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에 돈이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아니라는 얘기를 또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다들 빠르게 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돈의 속성 책에서도 말하는 거는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40대의 고소득자가 가진 재능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니 그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 특별한 비법이 있나? 가 아니고 탐색의 시간을 걸쳐서 어떤 시기를 만났을 때 그 일에 진심을 가지고 깊이를 더하는 것 그리고 돈을 따라가기보다는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들이 결국은 당장의 돈이 아니라 추후에 정말 큰 격차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라는 거를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재능이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쟤는 왜 돈을 잘 벌지? 얄미운데? 라기보다는 얄미울 때도 있지만 살펴보면서 댓글로 그런 사람들은 이럴 때 이런 결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를 댓글로 같이 남겨주면 또 서로서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사업으로 인생을 호되게 배우는 사장 썸머였습니다. 다음에도 만나요. 생각했어요, 미리? 아니 갑자기 생각났지. 네, 여기 보니까 안녕 고마워요. 저는 사실 이직을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사무실에 딱 그 내가 원하는 티오가 하나 있다. 그럼 면접은 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때 된 거예요. 어느 날 팀장이 불렀어요. 자리에 왔는데 사직서가 와. 그때 사실 저도 아쉬울 게 없다고 해야 되나? 난 나간다 이러고 나갔죠. 나오시고 후회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많죠. 사업으로 인생을 호되게 배우고 있습니다. 손님이 계세요. 저희 특별한 게스트인데요. 박수 한번 맞이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을 2번 퇴사하고 사업을 10년째 하고 있는 도쿄빙수 대표 고아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번을 퇴사하셨잖아요. 네. 보니까 SPC랑 스타벅스 다니시는 걸로 봤는데 네. 몇 년? SPC에서는 한 9년 있었고요. 스타벅스는 되게 짧게 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반년 정도 이제 사연이 있는데 네네네.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 드리고 네네네. 한 반년 정도 다니고 이제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라 대표님이 그 음료 개발자라는 일을 계속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음료 개발자는 어떤 일을 하는 음료 일일까요? 개발자는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음료를 개발을 하는 건데 브랜드 안에서 음료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출시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 먹을 수 있는 지금 뭐 메가라던가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 음료를 먹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다 개발자 손에서 나오는 거지. 어떻게 퇴사를 하시게 되셨어요? SPC는 저 이제 남들 똑같이 생각하는 대로 이제 회사 생활 쭉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자기 거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늘 사실 갈망하잖아요. 내 거에 대한 거를. 그래서 그렇게 할 때쯤에 사실 9년 정도 채우고 저는 사실 이직을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이제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는 이제 다른 데 갈 생각이 없다. 근데 이제 제가 스타벅스면은 뭐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 바람이 갈 것 같아. 얘기를 했는데 아, 나중에 우리가 그 정도로 좀 명성으로 올라가고 싶다. 근데 이제 주신 거예요. 스타벅스를. 네, 스타벅스에 딱 그 티오 내가 원하는 티오가 하나 있다. 네. 아, 그럼 면접은 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고민했어요. 갈까 말까. 왜냐면 그때는 사실 도쿄민술 거의 이제 준비도 하고 이제 신랑이 먼저 하고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입사를 했어요. 했는데 좋더라고요. 이직하니까 이게 사람 생각이 갇혀 있으면 안 돼. 이직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세상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 너무 좋다 사실 생각을 했어요.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A와 B의 이제 차이에서 이제 저는 이제 회사원 생활을 했으니까 A가 그냥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B도 나쁘지 않다. 이제 그 정도의 차이였고 근데 가가지고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팀장이 불렀어요. 혹시 신랑이 도쿄빙수를 하냐는 거예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 사실 면접 볼 때 자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 왜요? 그러니까 왜요? 이랬더니 아니 자기가 거기 메뉴를 그래도 조금 봐줄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분명 메뉴 기획자가 있다고 했는데도 아니 그래도 나는 불편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딱 이런 식으로 나는 그래도 불편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볼게요 이랬어. 불편하시다니까 제가 생각해볼게요 하고 자리에 왔는데 사직서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공고사직? 근데 공고사직도 아니야. 그렇게 되면 사실 뭐 그런 거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발 퇴직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 그런 게 메일로 와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 사실. 퇴사하겠다고 안 했는데 이게 와 있으니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별로 뭐라 그러지? 아쉬울 게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뭘 준비하고 있어야 돼. 아쉬울 게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일적으로는. 왜냐면 일에 대한 오퍼들이 되게 많았어요. 굳이 여기가 아니고 또 도쿄빙수가 아니어도 난 나간다 이러고 나갔죠. 근데 재밌는 게 저도 이제 한 회사 15년 다녔는데 되게 오래 다니셨구나. 네, 한 회사만 15년 다녔는데 하나의 아쉬운 점은 이직이라도 그동안 한번 해볼 걸. 근데 저도 이제 퇴사를 하고 회사로 안 돌아가 한 다음에 맞아요. 오퍼가 왔거든요. 좋은 데서. 고민을 하다가 남을 위해서 15년을 일을 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한 일을 해보고 싶다 해서 저는 면접을 안 봤거든요. 근데 조금 아쉽다고 느끼는 건 저는 이제 제조업에 있었다 보니까 유통업을 메인으로 하는 회사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내 견문이 요만큼에서 이렇게 다른 관점도 생각할 수 있었겠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한 회사에서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다른 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다녀보셔서 알지만 회사 한 10년 차 다니면 사실 편하거든요. 그냥 여기서 머물자. 왜냐면 또 새로운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랑 또 맞춰야 되지, 일도 맞춰야 되지, 또 기대치도 부응시켜줘야 되지 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도 다른 쪽에 가서 경험을 해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네. 다르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퇴사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친정엄마 뒷목 잡고 쓰러지고 등짝 스매싱 맞고 엄청 반대가 심했는데 아라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아라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이 그래도 10년째 다니고 있고 이제 아이도 친정엄마가 보육을 어느 정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냥 다니면 되는데 왜 갑자기 이제 나온다고 하냐 10년 지나서 뭐 주변에서는 왜 안정적인 월급 그거 절대 못 번다. 너가 나중에 카페를 하면 그 월급 그대로 다 박을 수도 있다는 거야 엄마가. 맞아. 너가 500을 받으면 500만 원 그대로 직원 월급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걸 왜 하려고 하냐. 그냥 회사 다녀라 평범하게. 아무튼 그런 주변에서 다 반대했어요 사실. 친구들도 말도 안 된다. 직업 괜찮잖아. 뭐 나쁘지 않잖아.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저는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가장 해보고 싶었어요? 동료들 만나서 밥 먹고 보면은 언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맞아. 한 10년 정도 되면 나도 그때부터. 카페 하나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못 나온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올 사람 안 나올 사람 제약이 정해져 있어요. 나의 생각과 주관이 뚜렷하고 그거를 뭔가 일로 옮기는 사람과
사실 모두가 저는 다 창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그럼요. 않거든요. 각자 더 맞는 길이, 더 행복한 길이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아마 그런 쪽에서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해보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나도. 정말로.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서 그게 뭐 엄청 많이 배우곤 안 배우곤 나도 모르게 굉장히 코어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발표도 보고 뭐 그 안에서 눈치도 있어 보고 뭐 성과도 얻어보고 막 여러 가지 그 훈련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온 거지 처음부터 제가 그런 생활을 안 했는데 하긴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직장 생활만 했는데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이게 오히려 위크니스, 약점처럼 생각하지만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기회를 최대한 잘 살려서 연습을 해보시고 나오시면 훨씬 더 잘 살아남는 그 기본기가 단단하게 나오시지 않을까.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희 때 회사 생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되게 융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잡러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인정해주는 것도 있고 저희 때는 또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뭐 보수적이었어가지고 엄청 혼났죠. 네. 뭐 하면 안 다른 되지.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요즘엔 너무 좋잖아요. 지원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관심 있는 쪽에 가서 충분히 교육도 받아보고 만약에 카페를 한다고 치면 전 무조건 카페에서 일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진짜로 뭐 눈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책을 보고가 아니고 어디 카페 가서 진짜 뭐 3개월이든 5개월이든 전 실제로 회사 들어갔을 때 제가 매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원으로 들어갔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매장의 시각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매장 사람들의 동선, 빠르게 움직이는 거. 근데 그런 게 너무 궁금해서 실제로 그렇게 뭐 한 달 정도는 매장에서 일해본 적이 있어요. 실행할 수 있는 어딘가에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사실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머릿속으로 공부하는 거랑 실제 몸으로 부닥치면서 배우는 거랑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서 그때 이제 퇴사하고 어떻게 도쿄빙수라는 아이템을 생각하시게 되셨는지. 신랑이랑 이제 일본 여행 이런 데 가끔 갔을 때 저희가 그때 한국은 설빙 뭐 이런 우유 얼음이 엄청 유행할 때였고 일본에서 어느 날 신랑이랑 빙수를 먹는데 그 깔끔한 물얼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막 인위적으로 단 것도 아니고 그냥 얼음에다가 이런 우유 소스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청량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랑도 사실 그 맛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때도 사실은 남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야 그거 망한다. 지금 대세가 우유 얼음이야. 지금 우유 얼음 안 먹으면 난리야. 왜 굳이 그 길을 또 가냐.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했어요. 그때는 딱 이게 안 굽혀지더라고.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어서 사실 나오는 거잖아요. 계속 위에서 오더 내리는 대로만이 아니고 내 의견대로 해보고 싶어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남들이랑 똑같은 커피 팔고 뭐 에이드 팔고 빙수 팔고 저는 그게 그런 건 자신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빙수를 좋아했으니까 이 아이템으로 계절에 나오는 메뉴로 딱 5개만 팔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회사 생활 이제 그만하고 싶고 나와서 내 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지만 막상 나와서 내 일을 했을 때 늘 행복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나오시고 후회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많죠. 많아요. 엄청 많죠. 회사보다 한 배 힘든 거 아니에요. 한 배 아니고요. 2배 아니고요. 진짜로 5배 이상 힘들어요. 회사 다닐 때보다 너무 힘들어요. 5배 너무 약간 진짜 잡으신 힘들어요. 것 같은데? 잠을 자고 있는 눈 감는 시간 외에는 그냥 계속 일 생각하고 계속 머리는 머리대로 움직여야 되고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주말 밤낮 아예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하시고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했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개발자니까 이런 A도 해보고 싶고 B도 해보고 싶은데 이제 위에서 C 해라 하면은 C를 해야만 하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근데 소비자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한번 직접 만나고 싶다. 맛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 매장 가서. 근데 진짜 첫 손님이 왔는데 첫 손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가 이제 시장 옆에 있거든요. 망원시장 옆에 있어서 두 부부가 신혼부부 같아 보이는 두 부부가 검은 봉다리 뭐 사가지고 딱 열었어요. 이러고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딱 들어오시더니 오레오 빙수 하나를 시키셨는데 그때가 6,900원인가 그랬어요. 빙수 하나에. 그래서 이제 빙수를 시키시고 앉으셔서 빙수를 갖다 드렸어. 그러니까 계속 쳐다보는 거야. 전 입만. 그치. 먹고 남기는 거 어떤 아니야? 표정을 짓고 괜찮나? 있나? 이러고 막 걱정되잖아요. 처음 이제 제품이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이 막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현금 주시는 거예요. 10,000원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3,100원 막 챙기고 있으니까 거스름 돈 안 받을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랬더니 자기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못 받겠다는 거예요, 거스름돈. 오. 그러면서 너무 맛있었대요. 그래서 사장님 진짜 잘 되실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사장님 진짜 성공하실 것 같아요. 많이 잘 되세요, 이러고. 근데 엄청 기다렸거든요, 손님을 초조하게. 문을 열었는데 맞아. 안 와. 오픈을 했는데 그래서 진짜 우리 엄마 말 들을 걸. 괜히 했다. 죽었다 엄마한테. 그랬는데 막 한 3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을 했는데. 그러니까 막 계속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그때 그 문 탁 열고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고 가니까 굉장히 선물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막 진짜 응원해주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그 기운으로 그래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아, 내가 원했던 거 이거구나. 진짜 소비자한테 직접 줘서 이렇게 이런 피드백을 받고 싶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줄 서서 먹었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손님 중에 한 분이 저희는 할아버지셨는데 저희는 카드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무인 카페니까. 그쵸. 근데 제가 있을 때 뭐 너무 마시고 싶은데 현금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그냥 현금을 받고 슈퍼 가서 바꿔올게요 이랬는데 자기 너무 맛있게 먹고 가고 이제 할아버지가 마음 편하게 들어가시는 카페가 그치, 별로 그치, 그치. 없는데 너무 환영해 주니까 너무 자기는 그냥 행복해서 이거 안 받아도 된다라고 거스름돈? 네. 오, 되게 비슷하네요. 근데 그게 되게 약간 별거 아닌, 사실 어떻게 보면 돈으로 보면은 누군가는 뭐 맞아요. 몇백 원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몇천 원 가지고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저는 돈 그 이상의 그런 걸 받았죠. 네, 그 이제 마음을 마음. 받은 거, 그 어려움들이 왔을 때 견디게 해주는 힘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힘이 있나? 그런 힘이 있나? 위기 순간이 있었는지. 아, 있죠. 그러니까 운대라는 게 있는데 내가 확장하는 그쯤에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좀 더 지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뭐 도쿄 이슈도 있고 그 이슈가 일본 이름이나 뭐 일본 브랜드 같은 거면 다 안 간다, 안 산다. 그때는 안 이제 산다. 그때 이제 그런 게 되게 심했었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일본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냥 그치. 제가 저는 일본 말도 할 줄 몰라요. 고맙습니다. 하나예요. 저도 하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예 몰라. 그냥 단순히 일본을 여행 가서 그 먹었던 그 빙수가 시원하고 맛있어서 그냥 이름은 그냥 우선은 이게 막 엄청 크게 확장하고 부자가 될 생각을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여기로 해야지 이러고 이제 한 거예요. 간판도 제가 3만 원 주고 달았어요. 네, 을지로 가서. 근데 이제 그게 터졌을 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뭐 되게 좋은 기업이랑의 콜라보도 되게 많이 이제 줄줄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게 개발도 다 끝났고 이제 슛만 하면 되는 상태의 ABC가 다 대기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옴으로써 다 줄줄이 취소가 되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사실 너무 속상하다. 저희가 더 클 수 있었는데 너무 중간중간이 많았다. 위기가 많았다. 그래서 그거 간신히 넘어가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오 마이 갓. 와, 코로나 진짜 자영업자 다 힘들었겠지만 그쵸. 정말 힘들었어요. 뭐 매장 자체에 사람이 없었잖아요. 아무도. 난 그때도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그 시기 또 버텨오신 거예요. 버티고 네, 이렇게 이제 그 시기가 하니까 코로나 때 사람이 길거리에 없었으니까 문을 열어서 있는 거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관점. 이게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게 직원이 있잖아요, 사실. 갑자기 직원한테 코로나니까 미안, 잠시 쉬고 있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손님이 굉장히 없는 날도 있었을 없어요. 거고. 매출 들어오는 거 보면은 뭐 굉장히 뭐 한 자릿수도 많고 뭐 매출이 없죠. 팔리는 게 신기하죠. 심했을 때 되게 심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버틴다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 진짜 그치. 그냥 까불지 말고 버티자. 가만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저는.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갔는데 한 오후 6시쯤에 불 깜깜하잖아요, 집에. 저도 이제 소파에 불 꺼진 소파에 다 집 불도 안 켜고 이렇게 앉았거든요. 근데 한 명이 더 앉아 있어. 우리 신랑이야. 나 근데 지금 얘기 들으면 눈물 날 것 같아. 나 상상하니까. 나 그러니까 이제 각자 힘든 거야. 우리 진짜 이만큼 힘들구나. 불 켜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어두운 곳에 앉아 있는 게 그냥 그나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어떤 그 트래버리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이 20몇 년 동안 금융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큰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큰 회사가 문 닫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경영자의 의사결정 하나만 잘못해도 이제 그렇게 정말 큰 회사도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 그럼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럼 저 거기서 갑자기 막 커지면서 막 너무 감정이입돼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속 가능하게 계속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 그 10년을 버텼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되게 굉장히 진짜로 리스펙하고 그걸 버텨온 시간에 굉장히 약간 존경심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과정들 겪으시면서 배우신 것들이 있다면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한 치 앞을 알 수 없구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해요. 사업하면서 막 이런 핫한 브랜드에서 우리한테 뭐 콜라보 요청이 오다니 막 이러면서 좋아요. 진짜 한순간에 내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로 확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이게 앞을 정말 알 수 없다. 그냥 오늘을 잘 살아내고 이겨내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지금 해야 될 일을 그냥 묵묵히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또 올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다른 핫한 가게나 지금도 뭐 이렇게 하는 가게 보면 남들은 막 친구들은 아 저런 가게 하나 하고 싶다. 야 너무 좋지 않냐? 너도 또 해봐 저런 거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해탈한 사람처럼 그렇지. 저 돈 번 거는 저 사장만 안다.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돈을 그렇잖아요. 벌었는지 돈을 사실 쓰고 줄을 있는 건지. 쓴다고 해서 되게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해요. 표면적으로 사람들은. 근데 아니에요. 마케팅 비용과 뭐 나가는 직원 비용 막 이런저런 거 하면 결국은 이 손에 든 거는 그 주인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저는. 사람들 저한테 만나면 선무님의 그러면 앞으로의 꿈이나 장기적 비전은 뭐냐고 많이 물어봐요. 큰 관점에 나는 이런 모습이 되고 싶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사실 그냥 오늘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묵묵히 버텨가면서 사는 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10년을 간 거 자체도 굉장히 롱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롱런하는 비결이 좀 뭔가요? 그러니까 진짜 비결.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 동료들이 나와서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잘 될 것 같지만 안 된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무리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디자인물이 예뻐도 저는 맛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본질. 다들 얘기는 해요. 야, 맛만으로는 할 수 없어. 그건 맞아요. 맛만으로는 이 브랜드를 키울 수는 없어. 근데 맛이 없으면 그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오래 갈 수는 없어. 그래도 저희 브랜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오너가 개발자 출신이잖아요. 네네네. 오너가 뭐 영업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워낙 많은데 좀 더 본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민감하기도 하고 뭐 원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지금도 사실 신메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만드니까 그런 본질이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맛적인 본질. 맛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거는 계속 같은 퀄리티를 유지하는 비법이 있다면 개발자여서 그런지 원료에 되게 예민해요. 똑같이 사실은 A 매장, B 매장, C 매장 다 같아야 되거든요. 맛이. 그러니까 원료라는 걸 저희 같은 사람이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 원료를 다 쓰게 해. 그래서 이걸로 만드는 음료여야지 동일한 맛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했던 일이 원료를 만들고 메뉴를 해서 기획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에는 좀 통일성 할 수 있게끔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맛도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아무래도 연구원 출신이 사업을 하면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은근히 고집 있는 거 아시죠? 네, 맞죠? 연구원 고집 많아요. 회사에서 네. 마케팅이랑 연구원이랑 항상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저는 연구원하고 엄청 싸웠어요. 엄청 싸워요. 왜냐면은 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마케팅은 이 음료 개발해 주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 저 이거 좋은데요? 이번 트렌드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안 돼. 이런 원료는 없어. 이렇게 하거나. 그럼 저는 이러죠. 왜 안 되죠? 많이 싸워요. 안 되는 게 어딨죠? 부딪혀. 근데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나와서 사업을 하니까 원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뭐 이거 뭐 예를 들어 A 넣으세요 이러면 저는 이제 B가 좋은 거야 이 원료가 그냥 B 넣으세요 아무도 몰라요 이러는데 그 고집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도 나는 그래도 아는 이걸 고집. 써야 돼. 저도 그렇고 아라님도 얘기했던 본질, 그 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를 잘 만드는 게 1순위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카페 공화국이잖아요. 살아남는 카페의 기준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장님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페 컨설팅이나 이런 거 왜 안 하세요? 이런 말 막 얘기해요. 근데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없어. 이게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장님의 마인드라는 게 있어.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그래서 뭐가 나왔어. 그러면 미안해요. 뭐 이렇게 대충 뭐 사과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왜 거기 들어가 있어? 이런 사람도 있고. 맞아. 그래서 저는 저번에 국수를 먹는데 딱 그런 게 나와가지고 그만 먹자 이러고서 이제 이렇게 딱 나오는데
계산해 주세요. 이러면 저 같으면 안 받거든요. 안 받았죠. 전 안 받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못 드셔서 다시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다시 먹고 싶지 않아. 이미 먹고 싶지 않아. 나 시간도 없고 우리 다 점심시간 정해져 있는데 저런 가게는 오래 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나오면서. 이게 그 사람의 마인드거든요. 사장의 마인드.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요. 진짜 딱 보면은 뭐 서비스를 줘서가 아니고 이 사람이 고객을 굉장히 생각을 고객을 좋아한다. 생각을 계속 고객이 뭘 좋아할지를 생각한다. 막 그런 매장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의 내가 보기 태도야. 그것까지는 저희가 마인드 바꾸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아라님의 사업 이야기를 엄청 열심히 들어봤는데 지금부터는 좀 아라 대표님의 인생이나 사업에 도움을 받았던 책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책이 좋을까 했었는데 아무래도 사업을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제가 이제 이 장사의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노다카시 님이 쓴 책인데 이거 엄청 오래된 책인데 저 이거 한번 읽어보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 고객을 생각을 해. 하루 종일 고객만 생각하는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고객을 웃게 해줄 수가 있을까가 이 책의 포인트예요. 근데 사실 그게 사업하면서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분은 정말 이 고객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대하는 게 이거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가지고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실 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고객에게 해야지 사업이라는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했고 혹시 좋아하는 구절이 있으시면 한 문장 정도 소개를 이게 여기에 손님과 서로 이름을 부르는 관계를 만드는 건 개업하고 바로일 때가 아주 좋아. 얘기를 걸 계기를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 스몰 토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단골을 만들려면 이제 이름을 불러주고 사실은 한 번 더 이제 눈인사를 하거나 반갑게 해주거나 하는 게 사실 저도 다른 카페를 가도 그러면 이제 중요해. 인정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어떤 식당에 이제 피디님이랑 강연 전에 갔는데 그냥 뭐 싼 데도 아니야. 그 비싼 음식에 어디에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오스크로 주문할 수는 있는데 사람은 다 주방 안에만 있고 이 바깥에 아무도 나오지 않고 아무도 눈하고 마주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앉아있다가 시키는 거 앉아있다가 가져가세요. 이 목소리는 어디선가 들려. 사람이 있는 공간에 사람만 줄 수 맞아요. 있는 그 정이나 아까 그 관계를 형성하는 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는 무인 카페지만 안 드셔본 신메뉴를 뽑아서 드셔보신다든가 또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또 드신다던가 이렇게 막 무인 카페인데 사장님이 자기를 알아. 그러니까 되게 감동을 받으세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살리면 되게 맞아요. 누군가한테 특별한 기억을 줄 수 있는 매장이 되는 것 진짜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스몰 토크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책도 또 있다고 말씀 주셔서 네.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이라는 책인데 평범한 것보다는 좀 더 다른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거를 해야지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편한 건 누구나 좋지. 저도 이제 들어눕고 싶고 계속 유튜브 보고 싶고 뭐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런 발전되는 게 있어야지 사실은 성공이라는 걸 하니까 맞아요. 저는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지금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그 비슷한 내용으로 안정적인 게 가장 또 위험할 수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런 변화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비상식적 성공법칙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남들이 하는 것처럼 조금 더 편한 선택보다는 조금 더 다른 선택. 사실 저희가 다른 그런 선택을 공통점이 했죠. 있잖아요. 굳이 하지 말라는 거를 굳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나와서 창업해서 호되게 배우고 있는 이런 것처럼 이런 선택을 하면 조금 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라 대표님이 요새 뭐 준비하고 있거나 사업적으로 하고 계신 일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이런 빙수나 이런 것들을 좀 디저트를 소개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으로 준비해보고 있어요. K 디저트? 네. 너무 좋다. 제안을 받으셨어요?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여기 나오는 아니 사장님들이 자기 거를 자랑할 데가 없어. 왜냐면 직원한테 자랑할 거야, 뭐 누구한테 자랑할 거야. 좋은 일이 있으시면 여기서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 좀 해주세요.
아니 그 뭐지? 그러니까 이게 빙수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사실 막 여러 군데서 예전부터 저희 오래됐으니까 진짜 웬만한 각 나라에서 오퍼는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는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으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아무튼 좋은 기회에 이제 파트너가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미팅하고 그분의 사실은 이제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결이 맞더라고요. 막 단순히 얘를 가져가서 막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그냥 하나씩 준비해 보고 있어요. 어느 나라를 가장 먼저? 미국입니다. 오, 너무 멋지다. 아 그래요? 또 왔나요? 열심히 버텨서 그 다지는 시간들을 잘 버티셔가지고. 우와, 뉴욕에 대표님 자랑 못하시죠? 옆에서.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그 파트너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똑같이 한국 이름을 달고 빙수를 파는데 캐릭터나 심어져 있는 게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왠지 다른 나라 사람이 하는 K 디저트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깝다. 안 되지, 우리나라가 우리가 되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랑 이런 걸 서로 얘기하다가 그런 걸 만들어 보고 싶다 해가지고 너무 기대가 되고. 네, 나중에 K 디저트로 뉴욕에 이렇게 잘 되시면 또 저희 채널 나와 주셔서 그 이야기 또 해주시면 너무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저희 나와주셔서? 저도 사실 막 유튜브에 출연하거나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경험은 사실 많이는 없는데 진짜 와서 정말 친구랑 대화하듯이 그리고 진짜. 네, 공통도 만나요. 공통점도 있으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제 친근하게 느껴지고 되게 편안하고 좋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사장선머 구독자 친구들 중에는 이제 회사 생활 하다가 정말 자기 일 하고 싶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해주고 싶은 이야기 무엇이든 괜찮으니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너무 좋기는 한데 직장 생활만 하다가 사실은 이제 일이라는 게 끝나면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 사실 아이도 키워야 되고 막 이런 게 많은데 그만두시더라고요. 아기가 이제 크고 나서 다 후회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기 전에 회사를 다니다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직장 생활할 때 너무 능력 있는 선배들이 퇴사를 선택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때 일을 멈춘 거를 되게 맞아요. 조금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꼭 정말 무엇이든 어떤 도전이든 괜찮으니까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고 저희 사장선모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출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 인사해야 되는 쪽. 저 그것도 드릴 수 있어요. 보니까 그 디마프님 하셨을 때 선물 좀 드렸죠. 드릴까요? 뭐 이렇게? 아 진짜? 그게 더 좋아요? 여기 채널에? 아 진짜요? 왜냐면 저 출간한 책도 있고 뭐 아니면 원료도 있고 또 갑자기 선물을 또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카페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제 시리즈로 책을 낸 게 있고 또 이번 달에도 뭐가 나오는 게 있어요. 우니버스로 디저트 하시는 분들끼리 한 거. 근데 그게 지금 교보문고 1위래요. 근데 아무튼 책이 있는데 그 댓글 남겨주시면 그냥 이제 카페를 관심 있다거나 카페를 하고 싶으신 분들 해서 보내드릴게요. 바닐라 빈 시럽도 제가 만든 게 있거든요. 아, 바닐라 빈 시럽이나 그건 제가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드릴게요. 그리고 우유 소스 있어요. 네. 제가 이제 특허내서 만든 거 그런 것도 조금 나눠드릴게요. 뭐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떡해요? 10분 드릴게요. 와,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셨는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렇게 랜덤으로 10분 선물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출연해주신 아라 대표님 인스타 계정이 있어요.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카페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밖에 퇴사하고 밖에서 무슨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 채널과 우리 아라 대표님 인스타그램을 같이 잘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돈 주고도 못 사는 레시피들 정보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저희 아라 대표님 인스타그램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사업 현장에서 인생을 호되게 배우는 사장선머 고아라. 였습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아 깜짝이야. 맞아요? 갑자기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사업으로 인생을 호되게 배우고 있습니다.